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25 시작합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창원으로 내려가 명 씨를 조사했습니다. 명 씨 측은 검찰이 오늘 조사해서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경선 당시에 여론조사를 출력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창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명태균 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된 뒤 검찰이 명 씨 직접 조사에 처음 나선 겁니다. 명 씨는 오후 4시까지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다가 조사가 끝난 5시 반까지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니 변호인은 필요 없다면서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첫날 조사에서는 앞서 창원지검이 진행한 수사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명 씨를 조사한 건 지난 1월 중순이 마지막입니다.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임박하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명 씨 측도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해서 검찰은 명 씨 소환 조사를 이틀째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대가로 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명 씨 측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선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출력해서 전달한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한 물증은 검찰이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도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다른 핵심 의혹 중 하나인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다고 명 씨 측은 밝혔습니다. 재개된 검찰 수사의 끝이 윤 대통령 부부 또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게 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발판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명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관련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이 많아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대통령이 윤상현 당 공천관리위원장 이름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40여 분 뒤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검찰은 김 전 의원 공천이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돌리고도 윤 후보나 캠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나 남기는 거 봤어요.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 씨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지난 2023년 제주도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당시 의원이 한자리에 있는 사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모 씨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대납한 게 맞고 두 시장도 이를 알았다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명 씨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낸 거라며 오 시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최 씨도 내가 필요해 여론조사를 의뢰한 거지 홍 시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두 시장도 모두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측 남상권 변호사는 명 씨 휴대폰에 저장된 전 현직 국회의원 전화번호가 14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 명 씨 여론조사와 얽힌 정치인 수는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명태균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들의 연루설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야권이 주도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찬성 183명 대 반대 91명. 국회가 명태균 특별검사법을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수사 대상인 명태균 씨조차 특검을 원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검은 매일 1일 보고를 받는다면서 왜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 가서 수사를 멈추냐 이겁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은 한낱 선거 브로커의 허황된 말을 떠받들며 보수 진영을 초토화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 못했습니다.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초선 김상욱 의원 한 명만은 반대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가운데 민주당은 또 다른 녹취를 공개하며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지인과 대화 녹음 속에서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 논의에 관여한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아니 그 우리 저 명 선생님이 좀 뭐 한마디 했는가 보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 행복입니다. 윤 의원은 그 무렵 김건희 여사와 통화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다며 명태균이 공천에 대해 허풍을 떨려고 한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거라고 헌법재판소가 8인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무관하게 헌재가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면서도 임명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심은 최 대행이 언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냐에 쏠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임명하면 마 후보자도 재판에 합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난 11차례의 공판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몇 차례는 변론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해 선고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평의에 참석하지 못한 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 후보자가 스스로 사건을 회피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헌재는 마 후보자 합류 후에 변론을 재개할지 8인 체제로 선고할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재가 그동안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8인 체제 선고에 무게를 두는 관측이 많습니다. 사건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사죄하고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거라면서 여야 합의 없이는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를 또 공격했습니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거부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즉각 임명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소속 기관인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에 불거진 선관위 자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은 감사원이 뛰어들면서 불거졌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 직무를 감사하는 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년 7개월 만에 결론을 내고 감사원 감찰이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는 헌법 97조를 근거로 감사원 감찰을 허용하면 선관위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특정 정당의 당원인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은 앞선 2차례 변론에서 해당 직무감찰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낸 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체포하려거나 서버를 탈취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헌재 결정에 앞서 자녀 채용 특혜에 대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확정하며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체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초등학생 혼자 있던 집에 불이 나 아이가 의식을 잃고 크게 다쳤습니다. 어머니는 출근하고 아버지는 신장투석하러 병원에 간 사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류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벽 아래로 불에 탄 집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주방에선 비워진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 혼자 있었는데 얼굴에 이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위해 출근한 뒤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 혼자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상 혼자 들어가고 혼자 집에 갔다가 들어가서 있는지는 몰랐어요. 취재 결과 다친 초등학생은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모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수차례 체납해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요청했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집을 찾아 복지 지원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모가 맞벌이로 돈을 벌고 있어 실제 지원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정에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약 완전히 저소득까지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예상이 안 되셔서. 집안에선 라면을 끓인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쪽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용 가스레인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인천 서구는 긴급 생계비를 보내기로 하고 교육청과 치료비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폐렴 진단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병원 치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고 밝혔지만 교황 거취를 놓고는 여러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를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찬 특파원, 지금 교황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14일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교황이 아직 퇴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호전 상태라며 어젯밤도 잘 자고 지금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소 치료는 받고 있지만 걱정됐던 신부전 증세도 해결되고 추가적인 호흡 곤란 증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교황청은 설명했습니다. 교황이 의식을 유지하고 있고 정상적인 식사와 가벼운 걸음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은 한때 위중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교황청은 예우를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교황 입원이 길어지면서 거취에 관한 추측들이 계속 제기되고 무슨 음모론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마디로 교황이 사임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작은 뉴욕타임스 보도였습니다. 교황청 성직자 2명이 비밀리에 교황 병문안을 갔다고 공개했는데요. 이에 교황청은 이들의 방문 사실을 부인했다가 나중에야 추기경 회의 관련 업무차 방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병문안을 간 2명이 교황청이 밝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가 생전 스스로 물러났던 전례 등도 거론되면서 교황이 거취를 두고 무언가 고심 중일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는 듯합니다. 반면 가톨릭회 관계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라며 사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빌미로 교황을 흔들기 위한 음모론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황의 쾌유를 바라는 신도들의 기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 베드로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신도가 모였고 교황의 고향인 아르헨티나와 로마 병원 등에서도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기도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오전 한때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대전 3도, 부산 7도 등 영하 2도에서 7도로 예보됐고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8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앞서 초등학생 아이가 집에 혼자 있다 불이 나 크게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이는 아직 의식 불명이라고 합니다. 부디 아이가 빨리 의식을 되찾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뉴스 25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